지평선 끝까지 군화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논두렁을 밟으며 이동하던 수십만 명의 발소리, 새벽 찬 공기를 가르던 장갑차의 엔진음, 하늘을 뒤덮던 미군 헬기의 굉음. 1980년대 대한민국 전역이 한 달 가까이 통째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름하여 팀 스피리트.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이 땅의 젊은이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 훈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냉전의 긴장이 극에 달했던 그 시절, 대한민국의 생존을 건 실전이었습니다. 오늘 전우의 기록은 그 땀과 흙냄새와 추위를 기억하시는 분들을 위해 팀 스피리트 훈련의 진짜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우의 기록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전우님, 좋아요와 구독 먼저 눌러주시면 저도 힘이 납니다. 채널에 좋은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이 힘든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7위, 훈련 규모 자체가 상상을 초월했다. 이게 훈련이야, 전쟁이야? 팀 스피리트는 1976년에 시작해 1993년까지 이어진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입니다. 매년 봄, 주로 2월 말에서 4월 사이에 실시됐으며 절정기인 1980년대에는 한국군과 미군을 합쳐 총 19만 명에서 많게는 20만 명 이상이 동원됐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시 훈련에 동원된 병력은 웬만한 나라 군대 전체보다 많았습니다. 훈련 기간도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전군이 참여했고 실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됐습니다. 전방 GOP 부대는 물론이고 후방 지원 부대까지 모두 야외로 끌려 나왔습니다. 평소에 내무반에서 뒹굴던 병사들이 하루아침에 강원도 논밭과 야산, 한복판으로 내던져지는 것이 바로 팀 스피리트였습니다. 규모가 크다는 건 그만큼 혼돈도 크다는 뜻입니다. 부대가 뒤엉키고 보급이 꼬이고 명령 체계가 엉클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병사들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밥이 오는지, 언제 잘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저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6위, 논바닥이 침대였다. 비닐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팀 스피리트 기간 중 병사들의 수경 환경은 지금 세대에게는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수준이었습니다. 훈련 지역은 주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걸친 광활한 야지였습니다. 산악 지형, 논밭, 하천변이 모두 훈련 구역이 됐습니다. 봄이라고 하지만 2월 말 3월 초의 한국 날씨는 아직 혹독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도 많았고 봄비까지 맞게 되면 진흙투성이 논바닥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텐트, 사치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천막이 보급됐지만 수십만 명이 동원된 훈련에서 모든 병사에게 따뜻한 잠자리가 주어질 리 없었습니다. 비닐 방수포 한 장을 깔고 철모를 베개 삼아 논두렁에 쓰러져 자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훈련 중 이동이 잦았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이틀을 자는 일조차 드물었습니다. 자리를 겨우 잡아놓으면 다음날 새벽에 또 이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도 완전 군장을 메고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것이 반복됐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는 것은 기본이었고 동상 직전까지 가는 병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은 어쩌면 그나마 견딜 수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훈련 종료일이 공지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연장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고통이 병사들의 정신력을 갉아먹었습니다. 5위, 식사 보급이 전쟁이었다. 건빵이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훈련 기간 중 식사는 그야말로 복불복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취사 차량이 야전에서 밥을 지어 보급해야 하지만 수십만 명이 수백 킬로미터 범위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보급 체계가 제대로 돌아갈 리 없었습니다. 취사 차량이 부대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연료 부족으로 취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병사들의 끼니를 책임진 것이 바로 전투식량과 건빵이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군 전투식량은 지금과 비교하면 질적으로 조악한 수준이었습니다. 짜고 딱딱하고
먹고 나면 속이 더 거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조리해 먹기도 어려웠습니다. 반면 미군 MRE는 달랐습니다. 발열 기능이 포함된 미군 전투 식량은 한국 병사들 눈에 별천지처럼 보였습니다. 미군 옆에 배치된 한국군 병사들은 미군이 MRE를 꺼내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봐야 했습니다. 미군과의 전투 식량 차이는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라 양국 군대의 현격한 군수 체계 수준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굶는 것보다 더 힘든 건 불규칙한 식사였습니다. 아침을 먹었으면 저녁은 언제 나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야간 이동이 잦았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허기를 참으며 행군하는 것이 팀 스피리트의 일상이었습니다. 4위, 미군을 보며 느꼈던 질투와 자극. 우리는 왜 저것이 없나? 팀 스피리트에서 한국군 병사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미군 장비를 보며 느낀 복잡한 감정입니다. 1980년대 미군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팀 스피리트 현장에서 한국군 병사들이 목격한 미군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군 헬기는 숫자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블랙호크, 아파치, 치누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한국군이 보유한 노후 헬기와는 성능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군 장갑차와 차량은 한국군 장비와 달리 고장이 없었고 통신 장비는 한국군이 사용하는 것과 세대 차이가 났습니다. 미군 병사들의 개인 장비도 달랐습니다. 개선된 방탄복, 야간 투시경, 개인 수통과 취식 도구까지 당시 한국군 병사들은 낡은 M1 헬멧을 쓰고 있던 시절도 있었고 개인 방탄복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병사들이 질투를 느꼈다고 회고합니다. 동시에 강렬한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되어야 한다. 저 장비들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싹 텄습니다. 실제로 팀 스피리트를 통해 미군 장비를 직접 눈으로 본 세대가 이후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이끌어갔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함께 훈련하면서 한미 양군은 상호 전술을 공유하고 연합작전 체계를 갈고 닦았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체계 차이로 혼선이 많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한미 연합작전의 완성도는 높아졌습니다. 3위, 훈련 중 사고와 희생. 전쟁터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규모가 크면 사고도 크기 마련입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 기간 중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차량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야간에 전조등 없이 이동하는 군용 차량들이 충돌하거나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매년 발생했습니다. 훈련 중 피로가 누적된 운전병이 졸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하 훈련 중 익사 사고도 있었습니다. 봄 해빙기 하천은 수온이 극도로 낮았고 도하 장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도하 훈련은 언제나 위험했습니다. 항공사고도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훈련 중 무수한 항공기가 동원됐고 한반도의 복잡한 지형과 기상 조건 속에서 사고는 불가피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상당 부분 공식 기록에서 축소되거나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훈련 중에 발생한 희생이었기에 많은 전우들이 조용히 기억 속에만 담아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훈련 중 전우를 잃은 기억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희생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기억합니다. 2위, 북한의 대응과 긴장고조. 훈련이지만 언제 진짜 전쟁이 될지 몰랐습니다. 팀 스피리트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될 때마다 북한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북한은 팀 스피리트를 핵전쟁 도발 훈련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훈련 기간 중에는 북한군의 전방 병력이 증강되고 전투 준비 태세가 격상됐습니다. 판문점 일대의 긴장감은 훈련 기간에 항상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연도의 팀 스피리트 기간 중에는 북한의 도발 행위가 증가했습니다. 서해 NLL 인근에서의 무장선박 활동, 비무장지대 내 긴장 조성 등이 반복됐습니다. 전방 부대에 배치된 병사들은 훈련인지 진짜 상황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긴장감 속에서 매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1993년입니다.
그의 팀 스피리트 재개에 반발한 북한이 NPT의 확산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하며 1차 북핵 위기가 촉발됐습니다. 결국 팀 스피리트는 1993년을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훈련 하나가 핵 위기를 불러올 만큼 팀 스피리트는 그 자체로 냉전의 한 축이었습니다. 이런 긴장 속에서 훈련에 임했던 병사들은 언제나 실전의 각오로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무게였고 그들이 감당했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1위. 그럼에도 그 훈련이 만들어낸 것, 대한민국 군의 저력이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팀 스피리트가 왜 1위인가? 그것은 고충이 가장 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만들어낸 것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팀 스피리트를 통해 한국군은 실전과 가장 가까운 대규모 기동훈련을 반복했습니다. 단순히 부대 안에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형에서 수십만 명이 움직이는 연합작전을 해마다 반복한 결과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군과의 실질적인 연합훈련은 한국군 장교단과 부사관단의 전술적 역량을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동력 없이 미군과 협력하기 위해 스스로 영어를 공부하는 장교들이 늘었고 미군의 전술 교리를 직접 배우고 흡수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논바닥에서 비닐 한 장 덮고 자며 버텼던 그 병사들이 훗날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 산업을 이끄는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미군 장비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그 젊은이들이 이제는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팀 스피리트의 그 땀과 흙과 추위가 지금의 대한민국 군을 만든 토대였습니다. 그것이 전우들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팀 스피리트 훈련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직접 팀 스피리트 훈련에 참가하셨던 전우님이 계시다면 댓글에 훈련 연도와 소속 부대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남겨주십시오. 전우님의 댓글이 이 채널의 역사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 전우의 기록이 계속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이상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